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굉장히 좋아요. 그 프리미 태파 하나에서 연장 못 간 것 빼고는 나머지는 지금 다 맞추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상큼발랄합니다. 이게 농구 배구죠 그래. 씨발. 동굴 갔다 와가지고 어지럽네요. 그치, 동굴 안 갈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이 정도로 했으면 아쉽다.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이번 주 굉장히 잘 맞고 있으니까 오늘 굉장히 좀 어지러운 경기들이 많은데 한번 잘 가보도록 합시다. 몇 개 써야 되냐고. 국내는 투폴 84개 아주 저렴하죠. 어쨌든 간에 첫 번째 경기 알지다 에까롯. 이거 참 마음이 아파요. 어제 LG가 갑자기 SK랑 슈발 뭐 100점대 게임 하려고 하더라고. 이 새끼들 수준에 안 맞게. 이 새끼들 삼성이랑 더불어서 저득의 원투탑인데 갑자기 어제 씨발 10다득을 하길래 이 새끼들 뭔 날인가 싶었는데 졌어요. LG가 그 점수 내고 지면은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이틀째 점수 냈거든요. 마음이 아파요. 존나 얘가 현타 온단 말이야. 또 마지막에 씨발 클러치 버저비터 맞고 뒤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LG가 참 마음이 아프다. 그 와중에 원정이네. 이거 LG 입장에서 눈물이 또르륵 또르륵 나는 날이고요. 이것까지 지잖아요. 하락세 하향세 쫙 이거 이거 진짜 엘리베이터급으로 타고 내려갑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참 LG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기고 캐롯이 확실히 최근에 하향세가 느껴져요. 캐롯은 그냥 팀 자체가 하향세입니다. 가장 최근 모비스전을 이긴 게 기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전성현도 지금 슛감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요. 체력적인 문제인지는 몰라도. 정보 밑줄님 별풍선 정보 또 정상 84개 고맙다. 감사합니다. 그치, 이렇게 한번 터지기 쉬운 건데 저번 달은 뭐였냐 씨발 소름 돋네. 솔직히 말해서 나머지 친구들 뭐 이정현 나쁘지 않지만 신기하게 나머지 친구들 용병 제외한 나머지 국내 선수들이 한 번에 나락을 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1라운드 때 식스맨으로 활약이 꽤 쏠쏠했던 최현민이나 조한진이나 야투율이 반에 반토막이 됐고요. 한호빈마저도 지금 레귤러 가드 역할을 못 해줍니다. 이종현은 3분 카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캐롯이 국내 선수진이 어지럽다. 김진유나 이런 애들로 세미를 보는 시기는 지나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좀 더 주전들이 확실한 값을 내줘야 된다. 캐롯은 올해 끝날 때까지 똑같은 고민이 있죠. 상대가 포스트에서 강한 용병이나 국내 선수들이 있을 때는 게임이 일단 어지러워집니다. 수비가 어려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라운드 때는 LG가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마레이보다 커닝햄을 많이 썼더라고요. 이제는 그럴 일이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마레이가 뭐 파울 트러블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머레이 막는 게 어려워요. 캐롯이 누가 막을 건데. 그래서 캐롯도 점수를 내려면 결국 로스는 써야 되는데 매치업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항상 말하죠. 캐롯은 막아서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요. 그냥 뛰어서 네가 하나 더 넣어서 그냥 득점 다득으로 찍어 눌러서 이길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도 매치업이 굳이다. 심지어 LG는 좀 쓸모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포스트에서 서민수나 김준일까지 말해서 최현민 하나로는 버거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냥 캐롯은 닭공으로 찍어서 찢어야 한다. 수비도 이제 지칠 때가 됐고 캐롯이 올해 최하위권으로 애초에 처음부터 평가받던 이유들이 나오죠. 처음에는 진짜 의외의 식스맨들의 활약과 외곽 양궁농구의 힘으로 지금까지 말도 안 되게 상위권에 버티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좀 빡센 포스트템들을 만나면은 경기를 고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캐롯이 지금 최근 2경기 연속 석점이 심난사 지금 존망 중이거든요. 캐롯 3세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해주겠지. 3.5면은 전 1% 오버하겠습니다. LG가 크게 벌려서 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캐롯이 100점 어제처럼 스크처럼 100점 농구 하면은 뭐 질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벌어질 일은 없는 것 같다. 임선브론즈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4.5까지 준다고? 더 편한데? 보자. 일요일 주말이라 그런가 핫하네. 이건 58.5. 씨발 바뀐 게 왜 이렇게 많아? 남배 77.5.
다 됐죠? 이 정도면 다 바뀐 거 맞지? 야, 뭔 남배랑 여배랑 1점 차이야, 쪽팔리게, 이거. 에이, 새끼들, 이거. 그 다음에, 인삼 대 삼성. 어지럽습니다. 1라운드 맞대결 60점대 대결했죠. 삼성은 근데 대부분 팀이랑 다 한 번씩은 60점대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새끼들입니다. 뭐, 김신혜가 돌아왔다고 해서 90점 찍진 않아요. 조금은 나아졌을 거예요. 나아집니다. 그리고 확실히, 신기하죠. 삼성은. 존나 못하는데 승률은 그래도 평타는 쳐요. 그 지는 경기도 작년이랑 다르게 그래도 나름 싸워는 보고 집니다. 작년은 진짜 무기력하게 그냥 자판기 수준으로 졌거든요. 지는 경기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올해는 좀 비비긴 한다. 가장 최근 경기도 그 디비전 솔직하게 이길만 했어요. 이길만 했는데 마지막에 개역전패 당했었죠. 나는 진짜 그 경기에 최승욱을 존나 칭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마지막 석점차의 그 클러치에서 마지막이 하필 또 이정현인데 코너에서 그걸 블락으로 끝냈어요, 게임을. 솔직히 말해서 조금만 잘못 맞아도 분명히 의학세가 고개를 꺾었을 것이고 의학을 질렀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3자를 불렀을 거거든요. 와, 근데 그거를 클린 블락으로 끝내는 걸 보면서 새끼는 배짱이 좋은 건지 대가리가 없는 건지 박수를 쳤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그것 때문에 이겼으니까. 그래서 삼성이 어쨌든 간에 경기에 접전을 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치는 있다. 근데 상대가 인삼인데 뭐 어쩔 건가요? 사실 인삼이 좀 존나 잘하고 뭐 어제 연승 끊겼어도 그냥 인삼이 그냥 압도적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항상 말하죠. 남농도 올해 수준이 또이또이해요. 극단적 족밥이 사라졌어요. LG도 전력 상승이 돼서 상위권으로 가고 있고 삼성도 이 정도 급은 해준다. 지금 뭐 하위권에 있는 가스공사, KCC, 뭐 DB 등도 전력이 없는 팀이 아니에요. 올해 남농은 배구보다는 좀 전력 평준화가 잘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인삼이 유리한 건 맞지만 뭐 백투백인 것도 있고 원정인 것도 있고 그래서 한 6.5 정도까지 이렇게 7.5, 8.5, 6.5 이렇게 핸디를 크게 주면은 남동에서 줄 수 있는 뭐 작년처럼 11.5, 14.5는 안 나옵니다. 지금 시기에. 요 정도 점수대면은 그래도 비빌만은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네요. 인삼한테 내가 삼성 프렌을 적어야 되는 이 족같은 현실이 너무 싫지만 골은 못 넣어도 상대도 그렇게 폭주할 것 같은 느낌은 없다. 그치. 그것도 백투백이기 때문에 인삼 또 뭐 양의종, 뭐 한승희 등등 해서 수비수들 오지게 써야죠. 로테이션 돌리면서. 그 다음에 까공 대 KT. 까공이 요새 조금 상승세입니다. 이대성이 조금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제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점수차가 벌어지니까 다시 또 솔풀하고 있더라고, 미친듯이. 근데 저는 KT전은 오히려 솔풀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치업이 앞쪽 라인에서 만나봤자 정성우니까. 그치, 정성우 대 이대성은 이대성이 매치업에서 좋아요. 신장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오늘은 저는 솔풀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 30점 박을 수 있어요. 근데 팀이 원하는 거는 15점을 박더라도 어시스트를 10개 이상 해달라.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약간 이 새끼가 이렇게 뭐 진짜 뒤에서 쿠사리를 심하게 들었나. 누가 봐도 본인이 올라가야 될 상황에서 어제도 패스를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다 패스 미스도 몇 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 좀 새로운 여습이다. 이대성에.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짜 억지로 주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참 신기한 느낌이고 은도에 이 새끼가 문제인데 사실 할로웨이가 왜 1옵션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갈 정도로 은도에가 못해요. 어제도 참 할로웨이가 나와 있는 시간이 더 안정감이 들어야 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가스공사가. 근데 지금 가스공사가 그나마 괜찮게 올라오는 게 이대원이 복귀를 하면서 사실 정효근조차도 지금 뭐랄까 좀 숟가락을 잡기가 어려운 시기예요. 신승민이 최근 폼이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신승민, 정효근, 이대원 이 빅포워드들이 경쟁 구도가 되면서 다 경기력들이 어제 정효근이 또 나름 캐리를 했죠. 나쁘지 않은 경기력이 되고 까드진이야 뭐 이대성이 약간 거의 혼자 해먹는 새끼에 벨랑겔 약간 나눠가는 기분. 필리핀 새끼가 씨발 사실 주력이 돼야 되는데 벨랑겔이 새끼가 이대성 체력 안배용으로밖에 못 쓰는 게 지금 살짝 어이가 없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전현우도 슈폼 좋고 가스공사가 전체적으로 지금 좀 국내 선수들이 업이다. KT 어제 경기 보면서 느꼈어요. KT는 좀 신기하게 못해요. 그때 김영환 복귀하면서 쓸 수 있는 자원이 좀 많아진 건 맞는데 KT는 사실 그 3번 양홍석 4번 하윤기면은 국내에서 포스트에서 맞기 어렵거든요. 상대팀이. 참 근데 활용도가 떨어진다.
현실적으로 참 KT는 귀여운 팀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까공이 이번에 일정적으로 좀 백투백도 있고 원정이고 해서 약간 이 지방 팀들은 후달리는 게 있긴 해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분위기면은 KT보다는 가스가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까여고 가겠습니다. 이건 1.5니까 그냥 욕배로 할게요. 근데 어제도 자세히 보면 그 개그랜드성 장면들이 몇 개 나오긴 했어. 사실은 한 10몇 점 벌려가지고 그냥 편하게 이겨야 되는 게임이었는데, 그걸 한 진짜 2포지션, 1포지션까지 좁혀지는 거 보면서 이 새끼들도 사람이 아니구나 확실하게 다시 한번 느끼긴 했어. 그 다음에 항공대 손보 2시 경기죠. 기준점이 또 떨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 손보가 너무 못해요 지금. 손보가 그 니콜라의 체력이 떨어지면서 한 세트 따기도 버거운 팀이야. 가장 최근에 한 세트 겨우 땄죠. 3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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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3대1 한 번 찍었습니다. 상대는 근데 최강의 항공 원정이라고 달라질까? 난 이번 시즌에 홈이라고 배구팀이 그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아니 홈팀이라고 믿어주니까 더 못해 이 새끼들은. 현실적으로 오늘도 손보가 약간 반강제리 빌딩을 억지로 하고 있죠.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그 주전 라인업에서 활약이 없다 보니까. 근데 활약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제가 항상 말하죠. 센터에서 박진우, 김홍정으로 속공을 해봤자 몇 개를 하겠어 한 경기. 걔들은 블락킹용이지 솔직하게. 공격용은 아니잖아. 근데 레프트가 칠 새끼가 없어요. 황경민밖에. 진짜 한국민 써야 된다니까. 이거는 라인업이 너무 썩었어요. 진짜 김정우 트레이드를 왜 했나 싶을 정도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이러니까 니콜라 몰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니콜라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한 세트는 진짜 딸 수도 있긴 한데 이 2.5를 줘가지고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1.5 줬으면 많이 찍으려고 했는데 한 세트는 뭐 항상 말하죠. 누구든지 딸 수 있습니다. 페퍼 대 현건도 페퍼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기분상 이 최근에 경기력 도루상 항공이 솔직히 말해서 접전을 펼칠 경기는 아닌 것 같다. 항공이 요새 너무 잘해가지고 손보가 솔직히 말해서 김정호에서 황경민으로 바뀌면서 뭐 리시브가 좋아지니 많이 수비력이 어쩌니 그 의미가 없는 정도라고 제가 항상 말합니다. 바뀔 거면 아예 사마처럼 싹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건 항마언 하겠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현건대 도공. 현대건설 제가 저번에 그 얘기를 했죠. 페퍼전. 인삼전이었나? 그쵸. 인삼전이죠. 분명히 쉽게 이길 수 있는데, 연승 기록 잡고, 10연승 또 멋있게 찍고, 홈연승 기록 찍으려고, 약간 힘든 척해서 이길 거라고. 근데 진짜 풀세트 가서 이겼죠. 제가 해서, 엘리자베스도 그때 부상으로 빠지고 해가지고, 사실 현건이 마음만 먹었으면,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약간 항상 말하잖아. 이 기승전결 위기 연출을 해야 됩니다. 약간 신화 스토리 맨키로. 그래서 오늘 현건은 조금 더 쉽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인삼전은 사실 가지고 놀 수 있는 정도였어요. 맞아요. 상대 용병이 없었기 때문에. 용병 있어도 빡센 팀인데 막말로 현건이 용병 빼줘도 비빌걸요. 근데 도공은 신기하게 약간 인간 상성급으로 물론 작년에 그 켈시 페인이 있을 때 얘기긴 하지만 도공이 현건을 그나마 유일하게 몇 번 땄어요. 세트도 몇 번 땄고 게임도 심지어 몇 번 땄습니다. 약간 무적 같아 보이는 저 현대건설을 그나마 몇 번 깠던 게 도공이에요. 그나마 상성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 저쪽도 똑같이 센터 블럭 라인을 깔 수 있고 저쪽에서 작년에는 켈시 페인이라는 그 용병이 상대 블락킥 높이 위로 타점을 칠 수 있는 좀 고타점 용병이었기 때문에 뭐 약간 상성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제 엘리자베트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었냐고. 그러니까 GS 병신 같은 새끼들 마인을 찍었지. 솔직히 말해서 기사가 뜨고 가면은 배당이 떨어져서 늦습니다. 기사가 뜨기 전에 안 나오겠지 믿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근데 그랬는데 나오면 좆되는 거지 뭐. 와 솔직히 말해서 엘리자베트 없는데도 한 세트 줄 줄은 몰랐다. 뭐 박혜민 이선우한테 쳐맞고 있는데 GS도 존나 못합니다 요새 솔직하게 말해서. 아유 씨발 절레절레 3세트 졌으면 진짜 인생 존망했어요 그거. 어쨌든 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도공이 지금 까타리나가 존나 못합니다. 이 새끼들 용병 값을 못해요. 진짜 전세안 쓰는 게 더 나아요 진짜 제가 봐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도공이 그래도 진짜 어쨌든 간에 이 홈에서 현건전은 어떻게든 비벼는 주더라. 신기하게 오늘도 둘 다 오늘 남배 여배가 2.5 핸디인데 언어버는 그래도 1.5에 가까운 그 언어버기 때문에 지들도 고민이 되는 거야. 한 세트는 딸만한 것 같은데 남배나 여배나 애매하다 하면서 씨발 언어버로 몰려라 이 개새끼야 외치고 있거든요. 존나 족같네요. 도프로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기사가 뜨기 전에 찍어야지. 기사가 뜨면 배당이 떨어진다니까. 뜨기 전에 찍어야 된다고. 엊그제까지는 군육통이라서 나올 수도 있다 아니다 모르는 상황이었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확인하고 가면 늦어. 내가 어제 물론 배당을 보진 않았지만 글 쓰고 손하지 마라 좁히기 전에. 기다려봐라. 새끼들 처음 보는 새끼들이 몇몇이 손하고 있는 좁혀풀라. 사실 누구나 줘도 상관없지만 일단 유튜브 좀 올리고 올게 얘들아.